님의 침묵을 지필한 한용운, 영원한 청년 시인 박인한. 이들의 시심을 계승하며 한국 시문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재. 한국 시문학의 중심지로 거듭날 인재에서 한국 시집박물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국 시집박물관은 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대표적인 시집들을 체계적으로 전시, 보존, 교육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시집 전문 박물관으로 2014년 10월에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인근에 건립되었습니다. 한국 시집박물관의 1층에는 안내데스크와 기증 시집들로 구성된 서가, 그리고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책사랑방이 있습니다. 2층에도 시작과 신앙송 녹음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시를 접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근현대 시기에 발행된 대표적인 시집들을 통해 격동하는 근현대 시문학의 흐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을 은유와 상징의 언어로 표현했기에 시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개화와 근대화로 혼란하던 1900년대. 국권 침탈 후 일제의 검열과 탄압 속에서도 서구의 문예사조를 수용하며 독자적 형태를 정립하려고 노력했던 1910년대. 3.1운동 이후 한국 문단을 잠식한 허무주의와 상실감 속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시들이 등장하며 한국의 독자적 자유시가 정립된 192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와 사상 탄압이 강화된 1930년대. 한국어 사용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저항시와 자연을 소재로 한 서정시가 우리말의 명맥을 이어갔던 1940년대. 이념의 대립과 한국전쟁으로 혼란했던 1950년대. 민주화에 대한 열망 속에서 현실 참여 문학을 지향했던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시집들로 구성된 한국 시집박물관 상설 전시실에서 격동의 한국 역사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님의 침묵.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하였고 만세운동 주동자로 지목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추록 후 1925년 백담사 오세암에서 님의 침묵을 집필하고 이듬해 회동서관에서 간행하였습니다. 시 님의 침묵은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여성적 어조로 나라의 독립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제목 님의 침묵은 일제강점기의 가혹하고 억압적인 시대 상황을 의미합니다. 시집 님의 침묵에는 님의 침묵 외에도 복종, 알 수 없어요 등 지금도 한국인이 사랑하고 애송하는 작품 88편이 수록되었고 본문 앞에는 창작 동기가 제시된 군말을, 본문 뒤에는 탈고 소감을 담은 독자에게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박인한 시선집. 1926년 8월 강원도 인제에서 출생한 박인한 시인은 서울에서 마리서사라는 서점을 경영하며 많은 문인들과 교류하던 중 1946년 시 거리를 발표하며 등단하였습니다. 1950년 피난지 부산에서 동인 후반기를 결성하고 모더니즘 운동을 전개하며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목마와 숙녀 등을 발표하였고 이 시기의 작품들은 8.15 광복 직후의 혼란함과 6.25 전쟁의 황폐함을 겪으면서 느꼈던 도시 문명의 불안과
시대의 고뇌를 서구적이고 도시적인 감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동안 서구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에 가려졌던 시인의 작품은 최근 들어 한국전쟁 전후의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며 그 어떤 시인의 작품보다 전쟁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품으로는 1955년에 박인한 시선집, 사망 후인 1974년에 목마와 숙녀가 발행되었고 사망 일주일 전에 쓴 세월이 가면은 노래로 만들어져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시집박물관은 근현대기의 시집을 체계적으로 전시, 보존, 교육하며 내설학의 중요한 입문 환경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시문학의 중심지로 거듭나 많은 분들이 시와 시집에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를 발견할 수 있는 한국시집박물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시집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체험 교육, 시와 논의는 선비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통 책갈피 서산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준비된 재료를 이용하여 서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은 옛날 선비들이 독서할 때 사용하던 전통 책갈피예요. 오늘날 책갈피가 책에 있던 곳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라면 전통 책갈피인 서산은 책을 읽은 횟수를 표시했어요. 선비들은 책 속에 담긴 선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책 읽은 횟수를 표시하는 서산은 항상 곁에 두는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글 공부를 하는 선비가 있는 집안에서는 가족들이 정성 들여 서산을 만들어 글 공부하는 아들이나 조카에게 선물했다고 해요. 서산 만들기에 활용할 양리도에 대해 살펴볼게요. 어변 성령도라고도 하는 양리도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태양을 향해 도약하는 물고기를 그린 그림이에요. 옛날 중국에는 황하강 상류의 용문이라는 계곡에 거센 물살을 뛰어오른 물고기는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이야기에서 과거 시험처럼 어려운 관문을 뚫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뜻하는 등용문이란 말이 생겼어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가 있는 집안에서는 공부하는 서재에 양리도를 걸어두고 과거 합격을 기원했어요. 여러분도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양리도를 예쁘게 꾸며서 서산 만들기에 활용해보세요. 서산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종이 안쪽에는 점선 3개와 번호 1, 2가 있어요. 종이 바깥쪽에는 V자 모양의 실선 5개와 점선 2개가 있어요. 모두 확인하셨나요? 그럼 서산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시험 합격을 기원하던 선비처럼 각자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양리도를 예쁘게 꾸며주세요. 종이 안쪽 1번면에 색칠한 양리도를 붙여주세요. 종이 안쪽 가운데 점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은 종이의 바깥쪽에 있는 실선을 가위로 오려서 귀를 만들어주세요. 종이 안쪽이 보이게 펼친 후 양리도 왼쪽 점선을 화살표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2번 면에 오른쪽 점선을 접은 후 화살표가 가리키는 면에 풀칠을 붙여주세요. 서산의 뒷면 여백에 좋아하는 시를 필사하세요. 남은 공간도 개성을 살려 꾸며주세요. 서산 앞면도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서산이 완성되었습니다. 책을 한 번 읽을 때마다 귀를 접어서 읽은 횟수를 표시해주세요. 감사합니다.